미군 기지가 자리한 동두천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동두천의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동두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의정부 물류창고 착공을 두고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에는 오랜 기간 미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일부 반환되긴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기지촌 문제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이런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동두천의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80여 명이 동두천시 광암동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이곳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반환된 곳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나서 반환운동을 펼쳤는데 이른바 쇠목 공여지 반환운동입니다. 당시 미군 탱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쌓아놓은 돌탑은 지금도 마을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땅,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땅들을 돌려받게 시작하게 만든 곳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미군 범죄, 미군 폭력으로부터 한국인들이 희생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 그리고 그걸 해결해낸 사건이 이 땅에 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동두천시 상패동의 공동묘지. 이곳은 자연 발생 공동묘지로 약 1000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60%는 무연고 묘지로 다수의 기지촌 여성들이 이곳에 안장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하얀 국화를 바치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일까를 늘 상상만 해보고 책을 읽고 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평화인권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두천을 찾은 학생들은 진보 대학생내 소속 회원들로 마지막 방문 장소는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택했습니다. 과거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강제격리 수용 등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역 시민사회는 이곳을 역사인권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꼭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일들 다시는 만들지 말자. 이 땅에서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교훈을 남길 수 있게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행은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안내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동두천 지역의 아픈 역사 흔적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동두천은 한반도의 현대사를 정말 뜨겁게 살아온 동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평화의 줄거리로 바꾼다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보러 오지 않겠어요? 이게 갈등이 아니라 서로 좀 이렇게 잘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군 기지는 약 70년 동안 자리하며 동두천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런 역사적 흔적들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8시 28분쯤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을 태우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는 물론 광역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조사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청렴도입니다. 서울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단 주재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13년 만에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청렴 노력도는 한 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마지막은 인천시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5등급, 청렴 노력도는 2단계 떨어진 4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 역시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합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업무와 조직 내부 운영 전반을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와 기소 유죄 판결 여부를 감점으로 하는 부패 실태로 평가합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이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서울시 의회는 4등급, 경기도 의회는 5등급, 인천시 의회는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회의 경우 부패 경험률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과 의회는 매년 청렴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가 결과는 바닥 수준을 보이며 공연불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양주시와 고양시 일대 다방에서 여성 업주들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양주와 고양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절도 등으로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허식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5.18 폄훼 논란 관련 1차 윤리위원회에 참석했지만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당 당규상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한 때로부터 당원의 자격은 소멸합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마다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 계약을 유도했는데요. 이 업체는 일반인 200여 명에게 390여 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습니다. 200여 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입니다. 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 자금 등 직접 대출 2천억 원과 금리 보전 1조 5천억 원 등 모두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자금은 연리 3.8% 금리로 업체당 최대 200억 원까지, 성장 기반 자금은 연리 3.5%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안심금리 자금과 희망 동행 자금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1.8%의 금리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 밖에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천억 원의 자금이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되고 재해 재난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계획 도시와 원도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선종 인천시 지부장을 만나 아파트 공동체의 현안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사실 그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센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지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정복 시장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렇다 그러면 주택관리팀의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관리,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 원도심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지원금, 특히 아파트의 이제 시설, 노후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의 이제 그 주차 문제, 주차장 증설이 되겠죠. 주차면 증설, 그 부분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일부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한다는 어떤 이제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지면 막 물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될 건지를. 그래서 특히 이제 주민 분담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치단체에서 그런 단지를 위주로다가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사실 그 방법을 모르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등급을 줘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그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은 지금 작년부터 그 10월 달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의무화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위원들이 과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를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